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주도 섹터 심층 분석 시간의 이경락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PCB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아웃라인, FCBJ의 부족 현상의 배경, 그리고 전망과 대형주 단에서 PCB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PCB에 특화된, 그러니까 PCB 산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순수 PCB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뭐 LG노텍이랑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LG노텍은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광학 솔루션 그 시장이 더 크고 거기 매출 비중이 80% 가까우니까, 삼성전기는 MLCC가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순수 PCB 업체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순수 PCB 업체들 매출단에서는 거의 LG노텍이나 삼성전기와 맞먹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순수하게 PCB에다가 모든 것을 건 기업들, 어쩌면 PCB 부족 현상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CB 패키징 기판, 제품의 구분을 보게 되면 FCBGA는 서버 CPU, 뭐 PC CPU, GPU 이런 거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데이터 센터, PC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 쪽이 이쪽이 계속 개화되기 시작했어요. FCBGA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개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쪽을 봐야 된다. FCCSP는 플립칩 방식의 CSP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훑어보고 가는 겁니다. 스마트폰 AP, 스마트폰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사용하는 거. FCCSP, 플립칩방. 대한민국이 우시장 강자예요. FCCSP는. FCBGA는 일본 업체들이랑 대만 업체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SI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 인 패키징. 그러니까 뭐 AP 칩이랑 PMIC 등등 다양한 칩을 한 번에 묶음으로 이제 설치하는 건데, 통신칩 쪽에서 5G 통신칩 쪽에서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죠.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메모리는 MCP나 뭐 BOC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FC 방식이나, 그러니까 플립칩 방식이 들어가 있고 SIP 방식이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이 쓰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 쓰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각 기업들 투자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역시 FCBGA 최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SIP 시스템 인 패키징 여기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시스템 인 패키징이, 그러니까 다량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통신칩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LG노텍은 시스템 인 패키징뿐만 아니라 최근에 FCBGA 투자한다라고 선언했고, 대덕전자가 이제 FCBGA를 점진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700억 정도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타 기업들 대비해서도 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리아 서킷은 여전히 FCCSP랑 FCBGA도 조금씩 지금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택은 FCCSP 절대 강자에다가 SIP 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종목이 세 종목이나 새로 나왔네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심택. 이 종목이 이제 순수한 PCB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한 종목이 더 있어요. 최근에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네 종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심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해성 DS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심택은 뭐 최근에 이제 LG노텍 FCBGA 생산 라인 증설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심택은 다른 업체들이랑 다르게 보시게 되면 MSAP, M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M샵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M샵. 벌써 이름부터 굉장히 샤프하죠. M샵. 요거는 하나의 공정 기술인데요. 얇은
패키징을 좀 더 미세하게 구현을 해야 돼요. 웨어러블 시대가 열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패키징을 하려면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야 되죠. 웨어러블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시스템 인 패키징, 한 번에 반도체를 묶어가지고 패키징하기 위해서는 이 M#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심택이 이걸 잘해요. 여기다가 계속 투자를 해왔고 여기서 지금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심택 측에서의 얘기인데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FC CSP에서 FC BGA로 넘어가면서 그 FC CSP의 어떤 공백이 생겼잖아요. 근데 심택이 M#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요쪽을 기존 업체들 대비해서 더 잘한다라는 얘기가 살짝 돌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산업이 열리니까 다 글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두집을 다 하다가 칼국수가 요즘에 유행이야. 그래서 칼국수집으로 다 갔어요. 그 만두집에 하나 남아가지고 나는 좀 더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남들이 딴 거 보고 있을 때 이 만두 시장은 내가 다 잡겠어. 요런 전략을 취한 거죠. 그래서 만두 그 속에다가 고기도 더 맛있는 거 넣고 막 이래 보는 거죠. 양념을 더 맛있게 하고. 요게 M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택 입장에서는 여기서 승부를 보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FC CSP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칩 사이드가 볼 사이드랑 비슷해가지고 스마트폰 AP 칩을 실장하는데 패키징 하는데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또 이렇게 마이크론 솔더볼이 들어가고 그 아래에 이게 솔더볼이 딱 들어갑니다. 이 공이 볼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플립칩 방식으로 뒤집어 가지고 실장하는 방식. 요거를 이제 FC CSP라고 했는데 여기에 절대 강자인데 또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시장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심태기가. 절대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M#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는 기존의 이제 반도체 그 기판 공정에는 엣징이란 걸 해가지고 이제 한번 치운 다음에 노광을 하고 자르고 뭐 이런 공정을 하다 보니까 미세한 것을 구현하기 어려웠는데 M# 공정을 이제 심태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는데 적층으로 쌓아가지고 쌓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공정을 자세하게 다 구현할 수 있죠. 스마트폰 와치나 뭐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섞는 반도체를 한 번에 그 패키징할 때 이걸 쓰게 되니까 효율이 좋더라.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지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냐면 벌써 10분이나 되네요. 예. 요렇게 이제 SIP, AP 칩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FC CSP. 요거는 그리고 PMIC나 메모리 반도체를 한 번에 묶음으로 설계하는 시스템 인 패키징. 여기에 특화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매출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른 실적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4분기 때 732억이 나왔고 작년 4분기 때 504억 3분기 때 매출이 굉장히 커지죠. 2분기 때 312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1,700억이 나왔어요. 근데 2022년도 기준으로 2,970억이 나올 것이다. 2,970억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심택의 시가총액이 1조 6천이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조 5천, 최근에 올라와서 1조 6천 정도 됐을 겁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심택이 제가 초두에 메모리 반도체 PCB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했어요. 2022년도 기준으로 2,900억이 된다라고 치자고요. 2,900억에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니까 반도체 기판 멀티플을 7배만 줘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멀티플이 7배 정도 되니까. 그러면 올해 2조 원은 가야 된다. 지금 1,600억, 1,700억이니까 올라갈 게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두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자, 지금부터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FCCSP는 시스템 반도체를 실장하는 거예요. 즉 심태기가 FCCSP 쪽에서 시장 조밀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의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멀티플을 7배를 줄 것이 아니라 15배까지도 줄 수도 있는데 우리 겸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메모리 매출 비중 심택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또 미팅이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누구를 좀 만나거든요. 예. 아무튼 그거는 뭐 각설하고. FCCSP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멀티플을 10배를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2022년도 2,900억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멀티플을 10배를 주게 되면 2조 9천, 3조 원대까지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조 6천억대니까 한 2배 가까이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이 조금 어렵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지난 방송 다시 한번 보시고 아니면 우리 24시 클럽 그 기업 탐방 갔다 온 내용이나 자료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IT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뉴스나 기업 탐방 자료집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한 접속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쉬워지니까 참조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맨 말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접속 방법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덕전자 한번 보자고요. 이제 심태기는 봤고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킷을 봐야 되는데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가 이비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비된 신코전자공업 이런 거보다 대덕전자가 더 고평가됐어요. 사실은 PER 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대덕전자가 21배니까 와 진짜 고평가됐네요.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심택이 가장 저평가되었고 대덕전자 이제 추정 실적 가지고 봤을 때는 대덕전자가 심택이가 가장 저평가됐습니다. 여전히 13배니까 국내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고평가된 것에는 고평가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BGA나 이제 플립칩 방식의 이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기업인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커지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그런데 대덕전자 이 기업은 FC BJ에 2,700억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생산 설비를 확대해 나가는데 다른 FC BGA 업체들이 서버나 PC 쪽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 대비해서 자동차 쪽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아다스,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치가 더 크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듈 SIP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FPCB,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쪽에 많이 신경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기판, DDR5, 심택이 영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판 쪽에 조금 SIP 시장 좀 뛰어들었거든요. 기술력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14%는 MLB라고 해서 다층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해가지고 통신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 이제 뭐 전장 쪽도 조금 있고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 그쪽 MLB를 좀 많이 만들거든요. 아무튼 참조하시면 되겠고 심택이 고평가되는 이유는 자동차 쪽 FC BJ에다가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프리미엄이 주어진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덕전자 고평가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쪽 열심히 하고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그 CPU나 GPU 이런 것들 그리고 웨어러블 시계 이런 것들 센서 이런 것들 모듈 SIP 시장에서 좀 뛰어들고
MLB는 프로브 카드 이런 걸 진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스마트폰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게요. 안테나 모듈 있잖아요. 여기 제가 안테나 인 패키징도 AIP라고 해가지고 요 시장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와 관련돼 가지고 대덕전자는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SIP, 시스템 인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아다스에서 FC BGA 요게 가장 중요해요. 예, 아다스에서. 심택이 여기에 진심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거든요. 아다스가 뭔지는 아시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다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향장치, 제동장치,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FCBGA가 상당히 다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개설하고 있고 이 시장을 대덕전자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성장치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덕전자가 고평가됐다는 논란보다는 아다스 시장이 얼마나 커지게 될까. 그렇게 되면 대덕전자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는 사실상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실적이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제 HDI 스마트폰을 까거나 이제 PC를 오픈해 보면 그 안에 파란색 기판이 있죠. 여기서 매출이 절반 가까이 발생하는 기업이라서 그닥 제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 HDI 기판이 뭐 다 만들다 보니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던 업체가 이 사업을 엎어버립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을 다 엎어버려요. 국내에서도 뭐 경쟁구도 심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최근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또 반도체형 PCB 쪽에서 또 가시적인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기 HDI 이런 거를 국내에서 남들이 다 안 하다 보니까 좀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FC CSP 쪽도 좀 진행하고 뭐 좀 매출 비중에서 좀 크죠. 이게 FC CSP 그리고 FC BGA에서도 일부지만 좀 가시적인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보드 기판 HDI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논메모리 시장을 다 선nhập하고 있는 정말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좀 못내 아쉬운 게 동사의 실적은 순수하게 동사의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자회사 인터플렉스나 시그네틱스, 테라닉스와 같은 자회사의 연결 실적도 같이 찍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7천억대니까 작년 기준으로 851억이었고 실적이 좀 저평가된 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별도로 보게 되면 또 예상 좀 달라요.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그 자체 산업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 싸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적당한 가액에서 거래가 되는구나라는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참 매력적이다. 하지만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종목 이수페타시스를 좀 설명드려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요, 이런 이제 라우터나 스위치와 같은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MLB 다층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거죠, 이게. 그 통신, 유선 통신망.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많이 인식했죠. 유선. 근데 서버 쪽에서도 최근에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그 MLB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한번 보죠. 매출 비중에서
통신 장비 쪽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쪽도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아니고요. 또 이제 5G 시대 본격화될 경우에는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 그런 맥락으로 이 종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갑작스럽게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딱 봤더니 아주 재밌어요. 이수페타 CC가 영위하고 있는 이 MLB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또 몇 안 남은 거예요. 코리아 서킷의 HDI처럼 몇 안 남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판가가 갑자기 작년부터 치고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MLB 기판 별거 아닌데 참 그죠? 근데 갑자기 치고 나가면서 한 20개 업체가 막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몇 개의 기업이 안 남게 된 거죠. 근데 부족해요. 그러면서 판가 추이가 이제 급등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신망 쪽이 VIPPO, B4 플러스 IVH 쪽으로 바뀌는데, 요거를 영위하고 있는 MLB 기판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한 3개, 4개밖에 되잖아요. 그러면서 5G 시대에 또 최대 수혜인 PCB 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난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 종목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설명드린 여기에 이수페타시스까지 엮어가지고 삼성전기, LG노텍, 그리고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심텍,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PCB 업체다는 거 말고 공통점은 바로 실적이 어마무지하게 좋아지는 작년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먼저 심텍을 보게 되면요. 작년에 1,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어냈어요. 재작년에 897억. 근데 올해 뭐 3,000억까지도 볼 수 있다.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심텍. 엄청나죠. 못 느끼세요? 심텍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한번 볼게요. 2020년도까지는 재미가 없었는데 2021년도부터 갑자기 실적이 어마무지하게 좋아지면서 3분기 261억, 4분기 270억. 실적이 재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는데 100억, 97억 이렇게 나왔던 기업이 261억, 270억. 상당히 좋아지죠. 많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이런 식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이 섹터 자체가, 산업 자체가 큰 어떤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턴어라운드기에 접어들었다.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134억 찍었던 기업이 2021년도 851억이니까 야, 이게 PCB 쪽은 계속 봐야 돼. 근데 올해 또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는 거죠. 이수페타시스도 와, 이것도 엄청나네요. 2020년도 20억 영업이익, 2021년도 작년에 469억이었으니까 이쪽이 분명히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PCB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색다른 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앞에 이런 기업들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과 실적이 많이 좋았다는 거,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를 했죠. 과거의 자료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플립칩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아래에다가 솔더, 볼을 붙여가지고 볼을 돌려서 PCB, 판때기랑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 솔더볼이라는 공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을 만드는 기업이랑 공을 붙여주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맛배기로 한번 또 보고 다음 시간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덕산 하이메탈은 그냥 순수하게 저는 솔드 산만 영위했으면 좋겠는데 자회사의 덕산 네오로스, DS 네코어스, DS 미얀마, 대성 유텍 등등 다양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SIP도 설명드렸고 뭐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AP, FCCSP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P가 있고 여기에 마이크론 볼이라는 게 들어가고 또 그 아래 PCB가 연결되면서 또 뭐가 들어가요? 솔더볼이 딱 들어갑니다. 요런 볼, 마이크로 솔더볼이랑 솔더볼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상징적인 종목이죠. 한 종목 정도가 더 있는데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서 여기서는 일단 패스할게요. 요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더볼 사업 부분만 한번 보자고요. 작년 4분기 때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그 4분기 때는 뭐 이게 상여금이나 이렇게 주는 게 많아. 참 주주도 생각이나 좀 하지. 예. 근데 솔더볼 산업만 덕산 하이메탈에서 딱 떼가지고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뭔가 결과가 나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분기에 118억 원, 작년에 2분기 132억 원, 3분기 142억 원, 4분기 178억 원의 매출액을 보여줬어요. 덕산 하이메탈, 솔더볼 쪽. 분명히 솔더볼 쪽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러다가 터지게 되면 볼만하겠죠.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자. 두 번째 종목은요. 요 솔더볼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솔더볼이에요. 칩이 있고 그리고 아래가 PCB예요. 여기다가 공을 붙입니다. 이렇게 솔더볼을.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디스펜서 장비예요. 디스펜서 아시죠? 예. 이렇게 그 촐랑촐랑 하면서 넓혀주고 거기 아래에다가 공 밑에다가 접착제를 탁탁탁탁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이게. 엄청 미세한 공정이거든요. 요걸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프로텍이에요. 프로텍.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2D에서 2.5D, 3D 계속 적층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SIP, 시스템 인 패키징이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더 미세해지는 거죠. 그러면 디스펜서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착착착착 일괄적으로 그 미세하게 접착제, 이 공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요런 골들이 마이크론 솔더볼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쫙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펜서 장비가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많은 패키징 업체들, 삼성전기도 FC BGA 투자한대요. 이디밴드 투자하고 신코전자공업도 투자하고 LG에너지도 투자한대요. 수많은 패키징 업체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사트 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대만의 오사트, 대한민국의 오사트 업체들도 다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필요한 게 디스펜서 장비라는 거예요. 프로텍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 더 붙일게요.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애플이 M1 칩, M1 칩이라는 걸 내놨어요. 과거에도 내놨는데 M1 맥스, M1 울트라 점진적으로 요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플의 메인 CPU나 GPU의 업그레이드가 계속되죠. 그러면 수많은 업체들이 그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M1 칩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더 미세화되면 밀수록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조금 전에 이제 솔더볼 이런 거 말을 했잖아요. 패키징 할 때. 히트 슬러그라고 해가지고 이 방열지가 들어가야 돼요. 방열지라고 표현할게요. 뜨거워지면 안 돼요. 굉장히 뜨거워지는 한계점에 다다르거든요. 그때 바로 이 히트 슬러그가 들어가는데 이 히트 슬러그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프로텍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도체가 고단화되면 될수록 또 M1 칩처럼 애플이 원하는 그런 사양의 칩을 붙이려면 패키징 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히트 슬러그가 들어가야 돼요. 이 디스펜서 기술과 히트 슬러그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납품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비 업체가 프로텍이에요. 히트 슬러그 글로벌 넘버원이 프로텍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럼 프로텍이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보죠. 히트 슬러그가 아무튼 매출이 증가하면서
디스펜서 장비가 2021년도, 2022년도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고 히트 슬러그도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패키징이 고단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이고 그거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작년이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패키징이 고단화되면서 프로텍의 실적도 좋아진 거고 올해도 참 볼만하다. 그리고 마진율도 30% 뭐 22% 이렇게 마진율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장비 업체가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점유율, 기술력이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IT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이 얘기가,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니까. 이런 분들은요, 네이버에 제 이름 아시죠? 예. 이경락. 예. 경락 마사지 치지 마시고 이경락 딱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원래 제가 이거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예.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클릭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화면들이 나오는데 이경락 스페셜이 나오죠. 여기에 무료 신청하러 가기가 있어요. 기업 탐방 정보와 IT 자료집 제공.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착순 2,000분께 기업 탐방 정보 및 IT 자료집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업 탐방 갔다 온 자료도 여기에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시다면 02-3490-4616 다 무료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2,000명 안에 꼭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